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자 한다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연기연금 제도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 플러스에서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 플러스에서 혹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죠. 소득이 높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하는 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높게 신청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질문의 포커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질문에서 해드려야 될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저희가 이쯤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한번 다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약간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혹시 고지서 한번 보셨나요? 저는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왔거든요. 연금 고지서가요? 예, 엊그제도. 그러니까 예상 그렇죠, 수령액. 그렇죠. 예상 수령액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제 나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납입을 몇 세까지 하라고 그러더라? 61세까지 납입할 경우 예상 연금액을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제 소득 산정액의 30년을 기준으로 한 3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소득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납입 기간이 거의 소득 대체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체율이 얘기하신 게 지금 현재 한 40%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진짜 40년 동안 부었을 때 그렇죠. 거의 20살 중반부터 시작해서 60세 정도까지 30년 이상은 하셔야지 그렇죠. 가능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 정도 기간 동안 하기는 되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좀 얼마 안 내가지고 초창기 때는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완납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렇죠. 해서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아예 그냥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고요. 네. 그러네 또 예전에 내가 가입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간들도 있으세요. 내가 뭐 군대 있었을 때란지 아니면 뭐 소득이 없었을 때란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막 이랬을 때 아니면 직장을 찾게 공백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때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기간들을 찾아서 늘려야죠, 기간을. 왜냐하면 저희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수령을 하시려면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신다 그러시면은 신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맞아요. 연금 자체를 신청을 못 하시죠. 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이제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끊어진 기간들을 채우셔서 맞추셔야 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좀 찾아가지고 기간도 이게 과거에는 언제까지나 이거를 해준다라는 조건이었어요. 막 찾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걸 넣겠다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도 좀 약간 좀 제한하는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일단 반납, 추납, 임의 계속 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은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입 기간 중에 월 소득액을 높여가지고 하시면 당연히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데요. 늘리는 방법 중에 반납, 추납, 임의 계속 가입 등의 제도가 있는데 반납이라는 내용은 1999년 이전에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이 되게 높았던 기간을 복원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금액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세요. 지난번에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A값 얘기했으면 여기 B값 얘기 나올 때는 기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때 산정했을 때 이 초창기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거라 반납, 내가 이미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입하는 거. 추납이라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냈던 시기에 그러니까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당연히 가입 기간이 인정이 돼서 연금 수령이 늘어나는데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납부 예외 기간뿐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 등등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자 등도 여기 포함이 돼서 1년 이상 행방불명 등에 인한 적용 제외 기간 내에도 다 추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다 찾으셔서 혹시 내가 안 냈던 기간이 있다면 이런 때 추가 납입을, 추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것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60세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61세까지 납입하시는 걸 아까 되셨었는데 61세부터 더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4년에도 5년이건.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납입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기간을 더 채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1세가 되는 시점에서 내가 국민연금 납입한 게 10년이 안 됐다라면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좀 더 늘려서 연금을 좀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20년을 채우는 이러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계속가입을 통해서도 당연히 연금에 대한 가입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다면은 조금 늘려서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요. 연금을 1년 정도 이렇게 늦춘다라면은 매년마다 7.2%씩 늘려서 드리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서 한 최대 맥시멈 5년 정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금액, 실로 거의 한 35% 정도 이상은 38% 정도를 더 늘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좀 연금해주고 있다니까요. 그쪽을 통해서도 좀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연금연구소를 통해서도 당연히 그렇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 필요한 전화번호 이런 걸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많은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예전에 저희 강남재테크 한번 다뤘을 때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강남재테크는 뭐였죠? 강남에서 유행하는 재테크 수단 중에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추납을 하고 있다. 이 내용 한번 다뤘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금 재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금연구소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퇴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